강점 코칭에서 나온 결과가 내용적으로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강점들 때문에 제가 평소에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의아했었는데 코치님이 그에 대한 설명이나 혹은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서 제가 가진 강점에 가려진 그림자, 맹점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제 강점에서 나왔다는 걸 더 알게 되고 제 생활이나 일에 더 많이 접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의 코칭의 가장 큰 매력, 우리 코치님도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가 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 내담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치가 더 오르는, 그걸 제가 많이 좀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자격과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걸러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뭐 합격, 불합격 내지는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를 사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고객한테는 이 라포가 상당히 시간을 끌어야 되는 고객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 어떤 일정한 시간 안에, 기준 안에 뭐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 요번에 했던 코치님과의 그런 부분은 프로세스보다는 정말 리얼 코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요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점 진단을 했을 때 이제 강점의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강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좀 더 발전을 시키면은 강점이 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코치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리더가 되기 위한 좀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이렇게 해서 좀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제가 스스로 강점을 진단한 경험은 이번에 처음이라서 사실 결과들을 받았을 때 뭐 성취라든가 소통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 강점들 그대로가 나온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고, 코칭을 통해서 강점을 더 강화시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조금 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강점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가 삶에서 약간 성취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있고 항상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대1 코칭 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스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또 현업에 녹여지다 보니까 업무의 성과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모습들로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에 대한 그 숫자, 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거기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자존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갭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 돌아보는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제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는 결정이나 어떤 그 표현은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그 갭을 제가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점수를 매기다가 내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구나 해서 약간 사실은 충격을 먹었고 그걸 캐치업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 그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적어도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 뭐 이거는 되게 좋았다는 것 같고. 거기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그에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존감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의 자존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또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대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아이의 자존감을 더 살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딱 기억에 남았던 게 코칭이랑 트레이닝의 차이.
요거를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하나의 정해져 있는 길로 뭔가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목표 지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코칭은 아차와 같이 개인에게 맞춰서 그 개인의 속도에 맞춰 또는 둘러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목적지로 개별적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코칭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코칭 뭐 이런 게 멘토링이랑 좀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같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가지고 또 이제 코치님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떤 평가가 아니라 뭐뭐 했군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의 어떤 대화나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더 그냥 진솔하고 편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제가 기분이 어땠는지 뭐 이때 상황에서는 뭐 난처했다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게 코칭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거는 사실 멘토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다가 되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으로, 그러면 좀 더 나한테 집중해서 어떤 걸 또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교육을 통해서 느꼈었던 거는요, 제가 경청이나 뭐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다른 데서 들어봤을 때는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가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 시간에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내 스스로가 적용해 나가는 부분을 이제 배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사업자분들을 만날 때도 이야기를 들어줄 때 경청을 해 가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 때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공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접목해 나가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강점은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